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고대가요를 좀 배웠단 말이죠. 해가. 네, 고대가요 구지가부터 배웠죠, 우리가. 네, 구지가를 배우고 회가를 배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지가 밑에 있고, 구지가 다음에 있는 확인 문제에서, 어? 이게 어디였지? 네, 확인 문제에서 2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답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나와 있던데. 네, 맞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 되는데 답을 베끼시면 안 돼요. 네. 이거 하나 틀렸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1번을 보시면은 고대가요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1번이 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두 집단 창작되었다. 바로 여기가 잘못된 거죠. 구지가는 집단 창작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공무도화가도 배웠고요. 황조가도 배웠죠. 이건 다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1번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기 5번도 5번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예술 형태에서, 그쵸? 구지가와 같은 형태에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시가로 분리 발전하였다. 요거는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 것들도 물론 좋은 보기인데요. 적어도 5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1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지가의 성격에 대한 해석과 거리가 먼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지가는 집단적 서사 가요입니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됐죠. 개인적 서정가요라는 것은 공무도화가나 황조가 그리고 우리가 시험범위였었던 정읍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개인적 서정가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되었다. 보기 4번 구지가와 해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두 작품의 공통점이 아닌 것을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보기 4번을 보시면 재액 극복의 소망인데요. 재액은 나쁜 일입니다. 뭐 재난이라던가 애군이라던가 이런 게 좀 좋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재액 극복의 소망은 어디에만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하냐? 굳이. 네? 지민이 이 문제 풀었지? 구지가 아니에요, 구지가? 구지가에는 재액 극복이 없어요. 해가. 해가에 있죠. 그러니까 해가에 수로 부인이 납치된 부분이 있죠. 그게 재액입니다. 이게 뭐지? 네, 그래서 그 수로 부인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액 극복의 소망은 해가에만 있고요. 구지가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구지가에는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자 하는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서 질문 있으십니까? 4번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의 질문은 뭐죠? 질문이 재액이 뭔지 물어보려고 그랬었어요. 네, 나쁜 거예요. 안 좋은 일들. 그러면 공무도화가로 넘어가서 공무도화가 문제 3번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1번의 답은 3번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아픈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2번 작자의 감정이 가장 고조된 것은 역시 마지막 행 사행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황조가입니다. 선생님이 1번 문제를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네. 이 노래의 주된 정서를 나타내는 말을 한역시에서 찾아 한 글자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한역시라는 것은 왼쪽에 한자로 쓰여져 있는 네 줄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찾기가 어렵다면 오른쪽에 현대어 풀이에서 어떤 단어를 고르면 가장 주된 정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서. 네? 뭐뭐 할고. 정서요? 정서가 제일 잘 나타내는 단어 하나 딱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어디서 찾으라고요? 황조가요. 황조가 오른쪽 현대어 풀이요. 외로울사. 그렇죠? 그 외롭다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지? 염? 염은 생각하는 거고요. 지?
아는 나 아자고요? 독. 독이죠? 외로울 독자입니다. 홀로 독자예요. 네. 우리가 좀 한자 공부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독이었고요. 2번입니다. 욕망 달성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신의 처지를 부각시켜 주면서 시적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3번 문제는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다음 작품에서 시적 화자와 꾀꼬리의 정석거리와 가장 유사한 것. 다시 말하면 꾀꼬리는 내가 바라는 어떤 상황과는 일치하지만 내 처지와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4월, 음력 4월입니다. 음력 4월을 안이 잊어서 잊지 않고 왔어요. 누가 왔어요? 곧꼬리새가 왔어요. 이 새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요, 음력 4월에 잊지 않고 이 봄에 찾아와서 지지대에 열심히 울고 있어요. 꾀꼴. 그런데 무슨 일로 이 녹사님이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녹사님은 옛 나를 잊으신 것인가? 예전의 나를 잊으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녹사님은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꾀꼬리새는 왔는데 녹사님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처지와 좀 반대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2번이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네. 자, 뭐 질문 있을까요? 읍 쓰시면 정읍사도 했어요? 아니요. 알았어요. 이거 내가 하라고 얘기 안 했었나요? 네. 그럼 넘어가시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었나? 이제 서동요까지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 서동요 문제까지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1번. 이 노래가 기록문학으로 정착되기 이전의 형태는요, 백성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민요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 민요의 형태가 결국 4줄짜리 향가가 되었기 때문에 민요에서 온 민요적 향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이 노래가 남을 모함한 노래로 볼 때 그 핵심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단어는 뭐냐면, 실제 선화공주는 사귀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귀는 사람이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뜨밤을 보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이제 담겨져 있는 단어가 얼어두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남몰래 사겨두고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핵심적 의도가 담겨 있고요. 3번은 안 해도 되는 거였고요. 3번은 그냥 제외하겠습니다. 4번의 답은 4번 참용, 남을 모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4번이고요. 5번에 한번 쭉 읽어보면서 빈칸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향가는 우리 문학사상 최초에 정형화된 서정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향가도요,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정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28개의 향가를 보시면은 완전히 다 개인의 감정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가는요, 정형시라고 보시면 돼요. 정형화되어 있으니까요. 4줄, 8줄, 10줄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고요. 또한 그 가사, 여기서 말하는 가사라는 것은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용은 신라어의 연구의 기준은 자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표기법은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 발전시킨 좋은 예가 됩니다. 자, 향가는 어떤 글자로 쓴 거라고 했죠? 향. 세 글자인데. 네? 세 글자 아니에요, 세 글자? 두 글자인데요? 두 글자로. 향찰로 쓰였다고요. 그래서 향찰로 쓰였기 때문에 향찰이라는 것은 한자를 빌려서 그 한자의 의미과 뜻으로 우리말의 문장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표기법은 그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수용을 발전시킨 주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순간 이상 주거를 주된 내용으로 했던 이 문학 형식은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수사로, 수사란 말은 꾸며주는 말, 어떤 표현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원만하고 차원 높은 신라인의 정신세계를 잘 반영을 했습니다. 향가는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보여주면서 민족 정신과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꽃피운 민족 문학의 유산이라 할 만하다. 네, 그래서 빈칸 다 채워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숙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작품인 헌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화가라고 하면 이 헌이라는 것이 바칠 헌자입니다. 우리가 몸을 바친다 한자 뭐라 그럴까요? 헌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드린다. 헌정한다. 들어봤죠? 헌이 바칠 헌자입니다. 그럼 헌자는, 네? 헌을. 네, 뭐 좋습니다. 네, 헌혈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헌을 해왔어요? 아니요? 지민이 헌혈 해봤니? 왜? 헌혈 한번 해봐.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뭐 먹을 거 주는데? 어디서 하는지 아, 여기는 적십자 헌혈의 집이 없나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헌화가라고 하면 이 화자는 무슨 화자예요? 노래가 아니, 화자를 물어보는데 노래가를 왜 얘기하는데? 가자. 화자. 꽃화. 꽃 화자죠? 꽃을 바치는 노래입니다. 아, 그런데 이거를 누가 불렀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실명 모임. 실명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름이 없는 노인. 무명이죠. 누군지 몰라요. 근데 노인이 불렀던 건 맞습니다. 자, 우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기억이 나야지. 해가는 누구를 다시 돌려달라고 했던 노래죠? 해가 네. 공주. 공주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였지? 누가 잡혀갔냐고 이런 것 같아. 이쁜 사람. 그 이쁜 사람 누구냐고. 백정환? 성덕 아닌데. 선화는 서선에 나오는 거고. 서로 부인. 수로 부인. 수로 부인이죠? 그래서 그 수로라는 이름이 누구랑 똑같았어? 수로왕. 구지가에 나오는 수로왕이랑 같은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게 헌화가는 향가잖아요. 예. 향가는 배경설화가 있다고 그랬죠? 배경설을 한번 쓱 볼까요? 성덕왕. 그렇지. 성덕왕 또 나왔고, 순정궁 한번 또 나왔고, 강릉태수로 가는 도중 바닷가에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 옆에 병풍 같은 바위벽이 있어 바다에 맞닿았는데 높이가 1000길이나 되었고 그 위에는 철쭉꽃이 한창 피어 있었습니다. 공의 부인 수로가 또 나왔지. 수로 부인이야. 그 사람이야. 그것을 보고 옆 사람에게 저 꽃을 꺾거나 바칠 자 그 누구뇨? 하니 모시는 사람들이 모두 사람이 발붙일 곳이 못됩니다 하고 사양하였다. 그 곁에 늙은 노인이 암소를 끌고 지나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 꽃을 꺾어 노래를 지어 바쳤으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불렀던 노래가 헌화가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다시 이틀길을 가다가 바닷가 정자에다 점심을 먹는데 용이 호랭이 나타나 부인을 끌고 바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해가가 헌화가보다 뒤일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헌화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안 읽어요. 오른쪽만 보시겠습니다. 자줏빛 바위 끝 잡은 암소를 놓게 하시고. 자, 일단 암소에다가 메모하시겠습니다. 암소.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달거지만 I'm so sorry. 지민이 왜 그렇게 쳐다봐? 아니에요? 자, 이 암소를 놓게 하시고라고 했을 때 이 암소는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느냐? 소를 끌고 다닌다? 소장농. 소를 끌고 다니면 소를 끌고 다니면 소장농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암소는 굉장히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업에 관련이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계급이 높은 사람은 아닐 거야, 그치? 네. 이 계층이 좀 하층 계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 높으신 수로 부인에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회적인 제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부남소를 놓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놓게 하시고에다가 밑줄. 그러면 놓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죠? 멈추세웠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문법적으로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하다. 명령? 아닌데. 뭐 말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아니지만 나랑 배웠잖아. 사동이잖아. 아니야? 뭐뭐하게 하다 사동이잖아. 그러니까 배워두면 좋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놓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렇게 하는 주체는 실명 노인. 주체? 그러니까 실명 노인에게 암소를 놓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고. 수로 부인. 그렇죠? 주체는 수로 부인입니다. 왜 한 번에 대답을 잘하면 좋을 것을 자꾸 두 번씩 해요. 한 번에 잘합시다. 자, 그래서 수로 부인이고요. 이 수로 부인에게 반한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가지고 반하면 어쩔 거야, 그렇지? 이미 남편도 있고 젊은데 자기가 뭐 어떻게 하려고? 여자예요. 누가요? 아니. 아니, 주민아, 정신 좀 차려. 수로 부인이 여자고 실명 노인은 남자야. 네네. 네네. 자, 그럼 내가 잡은 암소를 이제 놓게 하시고, 만약에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신분도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꽃 동그라미 하세요.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상징적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바로 나와 있는데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곧이라고 돼 있고 땡땡이가 있어요. 밑줄 쭉 해볼게요. 시적 대상을 대하는 서정적 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시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적 대상이 누굽니까? 수로 부인. 맞아요. 그럼 서정적 자는 누굽니까? 실명 노인. 그렇죠. 그래서 그 서정적 자의 마음을 딱 한마디로 나타내는 게 뭐다? 꽃이다. 그만큼 이 노인은 수로 부인에 대한 흠모의 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바치오리다에다가 밑줄. 치우다. 자, 그러면 누가 바치는 거야? 주체는 누굽니까? 실명 노인. 맞습니다. 주체는 노인입니다. 별거 없죠?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후루루루 넘어가자. 네. 다음 뭐 나왔죠? 모죽지라가. 모죽지라가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목을 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식혜를 조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혜는 땅스 부대찌개에서 같이 사이드로 오는, 물론 이제 돈을 더 추가해야 되지만 돈을 추가해서 17,000원을 넘기면 무료, 배달이 무료이기 때문에 좀 선택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식혜인데 매우 맛이 좋습니다. 맛있겠다. 맛이 좋아요. 하지만 안 줄 겁니다. 이 식혜를 만드는 것이 하계당이라는 곳인데요. 언제부터 하계당이 있었냐면 1894년부터 있었습니다. 1894년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재명 경기. 에이, 일자가 좀 1910년으로 보지. 1894년은 1800이요? 힌트. 가보년입니다. 가보기. 가보개혁이 있었죠. 막상 모르는데. 그때 만들어진 회사에서 만든 식혜입니다. 궁금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모죽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맛있겠다. 식혜 사는 식혜 진짜 좋죠. 식혜는 좀
비락식혜가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죠. 솔직히 비락식 같은 거는 달기만 해요. 그거 안 알아요? 아, 물론 식혜니까 안 달 수가 없지만 얘는 좀 삼삼하게 달아요. 비락식혜는 하게 달아요. 물론 비락식혜도 뭐 선생님도 좋아해가지고 한때는 25캔을 사가지고 계속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긴 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질려도 못 먹겠더라고. 그냥 설탕물이야. 그래서 이런 게 더 낫죠. 식혜는 역시 식혜 먹어야 맛있어요. 다음. 허허허허 깔깔깔. 자, 모죽지란 걸 이제 보실 건데요. 혹시 이 모자가 무슨 모자인지 아실까요? 어미모는 아닌데. 네? 아니에요. 어미모요? 아니라고요. 네, 요거는 추모하다 할 때의 아. 모입니다. 예쁜 거 같아. 네, 죽지랑은요 사람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죽지랑. 그럼 랑자가 무슨 랑자죠? 우리 신라 때 랑으로 끝나는 뭐 애들 누구 있었지? 화랑이 있었죠? 그 화랑 중에서도 좀 높은 사람이 죽지랑이었습니다. 이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입니다. 그럼 추모한다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이 죽지랑이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고 나이만 들었다. 그리고 옛날에 나에게 도움을 주신 죽지랑을 생각하면서 젊었을 때 기억을 가지고 그분을 생각하겠다. 뭐 요 정도 의미로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모죽지랑과 나와 있고 그 다음 쪽을 보시면 배경설화가 있는데요. 배경설화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죽지랑가를 쓴 사람이 드고예요. 드고. 듣고. 네, 이 드고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어디 차출이 됩니다. 차출이요. 네, 차출. 이렇게 뽑혀가요. 네. 원에서 뽑혀가는 게 아니라 강제 차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밑에서 약간 종처럼 막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 집에 약간 끌려가다시피 하니까 아니 나오기가 어려운 거야. 그럴 때 죽지랑이 물어봅니다. 야 두고 어디 갔냐? 아 두고 어디 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있어요. 어? 그래? 안 되겠군.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딱 가서 아니 얘 지금 내 밑에서 있는 화랑인데 얘 그냥 발 좀 돌려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이 못하겠다. 맨입으로는 못하겠다. 아 이러니까 아 좋아 그럼 내가 좀 선물을 좀 줄 테니까 요걸로 좀 퉁칩시다 했더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선물을 좀 더 세게 주니까 그때서야 오케이 요 정도만 한번 그럼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지 해서 데리고 와요. 어쨌든 이 드고 입장에서는 죽지랑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 정말 그때 고마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만든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모죽지랑과 본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딱 보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헌어가라던가 저번 주에 배웠던 소동이라던가 이것과의 가장 큰 형식적 특징은 뭐가 있죠?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이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길어요. 그냥 길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서동요랑 헌화가는 몇 줄? 아, 네 줄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아까도 말했는데, 또 까먹는다. 얘들아 저기 공부는 하지? 집에 가서 한 번쯤 복습은 하지? 내가 진짜 뭐 숙제를 엄청 많이 내줘가지고 뭐 죽을 만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가서 쓱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요 정도 내줬으면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2학년 때 독서와 문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능이든 내신이든 우리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좀 노력 좀 합시다. 네. 자, 향가 네 줄짜리를 4구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모죽지라고 하는 그럼 뭘까요? 8구체입니다. 8줄이니까요. 오케이? 자, 그럼 4구체보다는 8구체가 좀 더 어떨까요? 발전된 형식. 네. 그래서 좀 더
서정성이 잘 나타나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건들지 마시고요. 오른쪽 현대어 풀이에만 필기하시면 됩니다. 네. 간범. 자, 간범 네모. 이 간범이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가 갔다. 아, 좋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봄이에요. 그래서 죽지랑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죽지랑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죽지랑과 함께한 젊었을 때의 시절, 요거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봄은 죽지랑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죽지랑과 함께한 세월,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 훌륭하신 분과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다 지나갔구나. 근데 그 지나간 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리워요.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절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좋았다는. 맞아, 좋았어. 자, 간법을 그리워하는데요. 모든 것이 서러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나만 슬픈 게 아니야.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서럽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름다움 앞에 꼭 세우세요.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에 주름살 지려 하옵니다. 닫으시면 자, 죽지랑도 남자고 드고도 남자긴 하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모습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고 매력적이었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지려고 한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내가 추모하고 있는 그 죽지랑이 늙은 거야. 그런 늙음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고요. 조금 넓게 본다면 결국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잘생긴 분도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생기는구나. 참 인생이라는 것은 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무상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죽지랑이 죽었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서 주름살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죽은 사람에게는 주름살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그런 아름다웠던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다음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돌이킬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요거는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러니까 짧은 사이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깜짝할 만한 짧은 사이에나마 만나 뵙도록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재회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건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전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재회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만나 뵙도록 기회를 만들라. 그러면 만약에 죽지랑이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만나보기를 바란다는 건? 죽고 싶다. 뭐 죽고 싶다까지는 아니어도 뭐 언젠가 저도 당신 곁으로 가게 되면 그때 만나고 싶어요. 이 정도로 해석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줄 남았습니다. 죽지랑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이. 이거 잘 봐야 되나? 우리가 지금 계속 오른쪽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왼쪽에서 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뉘어올 길이라고 되어 있죠. 뉘어올 길. 네, 여기서 뉘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뉘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가다 또는 살아가다, 요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학은 외우는 것은 아니지만 외워야 될 때는 외워야 됩니다. 고전에서 뭐 녀다, 뭐 녀올, 뭐 년, 뉘얼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뭔가 가는 거 아니면 사는 거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할 줄 아셔야
나중에 여러분들 어차피 모든 고전이가 다 현대어 풀이를 해주지 않아요. 원문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이? 내가 가가. 내가 살가. 네, yes, baby. 자, 그래서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 그 다음부터가 어려운데 일단은 거기 넘어가시기 전에 우리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죽지랑이여라고 5글자에다 괄호하세요. 그러면 지금 죽지랑이라는 명사 뒤에 이여라는 뭐가 붙었죠? 죽지랑이요. 이여라는 맞습니다. 명사 뒤에 오는 게 뭐지? 조사가. 맞아요. 조사긴 조사인데 무슨 조사예요? 불렀으니까 혹격 조사라고 하는데 혹격 조사 중에서도 존칭. 음칭. 누구누구 이시여 누구여. 우리가 존칭이 아니라면 어떻게 불러? 뭐 진인 아, 중인 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하면 정한 이시여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존칭. 네, 존칭 혹격 조사가 붙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말투를 사용했느냐? 영탄적이다. 이렇게 존칭 혹격 조사가 사용되면 영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느낌표는 없지만 영탄적 어조가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틀리진 않아요. 네. 네. 자, 양이여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이. 그 다음에 어려워요. 내용을 좀 길게 하시겠습니다. 다북숙 우거진 마을. 그럼 이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다북숙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다북숙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쑥은 알잖아요. 너희들 쑥대밭이란 말 들어봤지? 네. 그 쑥대밭이 의미하는 게 뭐야? 뭐 여기 이 마을이 쑥대밭이 됐대. 어떤 뜻이야? 망했다. 그렇지. 그럼 왜 그렇게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를 쑥대밭이라고 할까? 모르겠다. 뭐지? 쑥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쑥쑥 잘 자라요. 그래서 쑥이야. 안 믿기지? 네. 그럼 좋아. 척박한 땅에서 자란다 정도는 믿으세요. 네.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없어도 쑥만 자라기 때문에 쑥대밭이 됐다는 얘기는 거기가 망했다는 의미랑 같은 거야. 그런데 다북쑥이 우거져 있다는 건 뭐야? 그런 쑥만 쭉쭉쭉 자랐으니까 다른 건 없어도 이렇게 좀 외지거나 어딘가 사람이 접근하지 않거나 이런 곳을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북쑥 우거진 마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일단 1번. 여기가 좀 이제 쓸 게 많아요. 좀 여백에다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북쑥 우거진 마을의 1번 무덤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근데 이럴 것이라고 추측하는 걸 써보는 건데요. 그럼 무덤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무덤에 잘 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네, 무덤에 잘 밤이 있을 겁니다. 자,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가는 길이 무덤에서야 잘 밤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덤에서 잘밤이 있다고요? 무덤에, 그러니까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무덤에 가서야 잘 밤이 있을 거예요. 그때야 잠이 들 거예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무덤에서 잠이 들 것이다. 아, 죽어서 말았을 때? 아니, 그 의미보다는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무덤에서 죽을 때까지 유지하겠다. 그 마음은 잠들지 않을 거고, 내가 죽어야지만 잠이 들 것이다. 그 마음이. 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리워하는 마음이 죽어서야 끝날 것이다. 그 전에 나는 죽기 전까지는 항상 당신만을 생각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죽지랑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대국어랑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하는 현대어 풀이를 했던 것 뿐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까지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어쨌든 이 다복수 우거진 마을을 무덤으로 본다면 내가 죽어야지만 그 마음이 그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고 추모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봤고요. 또는 다복수 우거진 마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마을은 뭔가 외지고 가기가 어렵고 좀 신나는 곳이라면 아예 이 마을 자체가 상징적 의미로서 어려움이나 근심, 어떤 마음 속에 있는 힘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두 번째, 어려움, 근심,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밤이 있겠습니까? 현실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렵죠? 그래도 모죽지랑과는 보통 2학년 때 잘 배우진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그러면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오실 때는 있는데요. 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밑밥은 깔아놨으니까 모죽지랑과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죽지랑과를 봤으니까요.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처용가. 네, 처용과는 좀 재밌습니다. 처용을 만들어서 처용가. 네, 뭐라고요? 아니. 오늘 주민이가 뭐라고 하나 좀 중얼거리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용이 만들어서 처용가. 아, 맞습니다. 네. 그럼 주민이가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민가. 지민이가 만들면? 지민가. 그럼 집애가 만들면? 집애가.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좀 가고 싶다. 자, 처용가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옛날에 신라에 처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바다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바다요? 네, 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용왕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용왕의 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아라비아 쪽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약품, 뭐 향신료, 우리가 보지 못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처용이라는 사람은 좀 뭔가 약품이라던가 의학적이라는 지식도 좀 있고, 그래서 병을 좀 고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처용가를 이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처용가는 약간 내용이 17금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나. 지금 이제 영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돼요? 네? 그냥 해주세요. 아니,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너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송출이 되고 있는 영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함부로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이 학원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조절을 해서 한 17금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렇죠?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웃는 거야? 네. 뭐지? 나의 유튜브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건가요, 지금? 만나보네, 지금 막 무시하는. 나 지금 팔로워 장난 아닌데, 지금. 나 팔로워가 지금 막 50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 조심해.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내 거를 보고 있다.
너 자꾸 그러면 너 여기 이거 돌려가지고 네 얼굴 찍을 거야. 전 세계에 송출시킬 거야. 자, 처형가인데요. 우리 왼쪽 한번 읽어볼래요? 자, 지민이가 한번 읽어볼래? 첫 번째 줄 왼쪽 거. 뭐야 이거? 왼쪽 어디요? 처형가. 네. 처형가 왼쪽 거 읽어보라고. 세이. 이거요? 어떻게 이거요? 그냥 되는 대로 읽어봐. 세발? 세발, 발, 발, 그, 기, 다리. 다리. 여기 세발이라는 게 서울이에요. 서울.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적 노래죠? 신라. 신라 때 서울이 어디죠? 얘들아, 서울은 순우리말로 수도란 뜻이야. 아 그래요? 서울이 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캐피탈, 시티.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거예요. 아. 서울은 한자가 아닙니다. 우리말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인데, 그러면 이 신라의 서울, 수도가 어디입니까? 경주죠? 자, 경주 밝은 달 아래. 그걸 어떻게 알냐? 뭘 어떻게 알아요? 신라에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 수도가 없는 나라는 없지 않아요? 그런가? 아니, 네. 우리가 없네? 야, 조선의 수도가 어디야? 조선의 수도 평양. 북한 놈이네, 저거. 아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저거 이인국 같은 놈이네, 저거. 너 친북파야? 어디지? 한양이잖아, 조선은. 한양이. 그럼 고려는 어디야? 고려. 고려가 평양인가? 개경. 지금의 개성이잖아.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그게 너무한데? 지민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럼 지민이는 잘 알아. 지민아,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야? 아! 나도 이거 안 알아. 그래, 잘 알잖아. 좀 배워라, 좀. 네. 자, 이제 오른쪽 현대어 풀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밝은 달 아래 밤늦도록 놀다가. 자, 누가요? 누가 놀았을까요? 처용. 처용이가 밝은 달 아래에서 재밌게 밤늦게까지 놀았어요. 내가 볼 때 약간 클럽을 좀 갔다 온 것 같아요. 들어왔어. 근데 처용은 결혼했거든요. 들어와서 잠자리를 봤어요. 근데 가랑이가 4시야. 여기서 말하는 가랑이는 다리를 말합니다. 다리가 4개야. 다리가 4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2명. 사람이 2명이네. 설마 자기 아내가 다리가 4개인 건 아니겠지? 변신괴물! 와.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다리가 4개일 수는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가 2명. 아이씨, 뭐 이게 아니야. 너가 더 이상하게 가고 있어, 지금. 아 여자가 바람 쐬고 있다? 여자가 바람피고 있는 거야. 자기 아내가 딴 남자랑 바람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은 내 것이야. 자, 내 것에다가 내 거야. 내 것이니까 누구 다리야? 둘은 내 아. 것이다? 아니. 다리가 4개라고 했잖아. 다리 4개 중에서 2개는 아내 다리야. 아. 아내 다리라고 써. 아내 다리. 근데 2개는 네 것인 거. 자, 모르는 남. 네 것도 내 거야 돼. 이건 아직 안 쓸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잖아. 아니, 2개는 내 건데 나머지 2개 누구 거지? 자, 그러면 지금 5번째 줄과 6번째 줄을 묶어요. 묶으시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문제기.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주 뭐 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했는데 여러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다. 그것도 우리 집에서. 와 미쳐. 와, 진짜 딱 보는 순간 어떨 것 같아? 바로 죽여야죠. 누구를? 둘다. 아, 그러면 감옥 가잖아. 잘못을 했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감옥 가. 때려야죠 그럼. 그러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무력 말고는 할 줄. 빨리 사진을 찍어. 아.
근데 빨리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도망쳐.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바람 피우면 불법이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진 찍어가지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 민사 재판을 할 수 있죠. 자기 바람 피는 걸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감옥을 가지 않아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근데 민사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네.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바람핀 나쁜 남자놈하고 이 바람핀 자기 아내하고 묶어서 고소할 수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재산 분할 같은 걸 할 때 유리하지. 엄청 유리하죠. 그리고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도 유리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바람 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 나쁜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뭐 바람 피는 거에는 뭐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유 없어. 그냥 안 돼. 바람을 필 거면 아예 그냥 이혼을 해야 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자기 아내가 그렇게 바람을 피면 눈이 돌아가잖아. 피가 거꾸로 솟잖아. 근데 처형은 달라요. 뭐라고 하느냐? 본디 내 것이었다. 원래 저 두 개는 내 거였거든요. 근데 밑줄 빼앗아 간 것은 어찌하리요? 어떤 태도냐 지금? 야. 어쩌겠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거 뭐라 그러지? 아니 뭐라 그러지? 응? 이거는 알아요. 네, 뭐라 아휴 원래 내 건데 뺏어가고 어떡하겠어. 다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 네, 그렇지 그렇지. 인정한. 아 근데 인정이라는 표현보다 아 말이 한글이 기억이 안 나네. 약간 체념적이야. 아 체면 그래 체면. 그리고 약간 그냥 초월한 느낌 아니야? 아이고 어쩌겠어. 그거를 달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달관. 너무 아내를 원래 안 좋아했는데.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니고요. 어쩌겠어? 라고 하는 걸 보면, 자, 여기도 이제 왼쪽으로 묶어볼게요, 두 줄을. 이 부분을 보면, 처형이란 사람이, 자, 나쁘게 말하면 그냥 호구고, 좋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야? 아내를 배려해주는. 좋아. 너그러운 사람이야. 그렇지? 그래서, 관용이라 그래요,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어주는 거야. 그래, 원래 내 부인이지만 뺏겼으면 어쩌겠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면 바보 같잖아. 그런데 반전이나 반전. 이미 초형이 그렇군요. 아니 그건 너무 그건 막장이고 반전이 아니라. 그랬더니 이 바람을 핀 대상이 이 남자라고 할 게 아니야. 바람을 핀 남자가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바람 피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있다니 인격적으로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감동을 받아요. 갑자기 막 제자가 되는. 그래서 마당에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당신의 얼굴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 너그럽게 용서를 해줬더니 죄를 뉘우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어떻습니까? 와 정말 그냥 소설이네. 호구입니까? 절대 자, 하시는 그런데 분. 이거는 단순히 바람핀다, 불륜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바람핀 남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묶어요. 그래서 이거 전염병의 신이었던 거야. 걔를 역신이라고 해요. 역신이 침범한 거야.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온 거야.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죽어요? 아 죽은 건 아니고 아파요? 감염된 거야. 아픈 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이게 거의 정설입니다. 이게 유튜브 뭐지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왜 저녁? 근데 가랑이가 되시잖아요. 왜 저녁? 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전염병에 걸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재밌게 다르게 바꿔놨다.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단군 신화를 보시면 곰이 사람이 돼. 그 말이 돼? 아니요. 그냥 그런 상징적 의미를 넣은 거잖아.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거야.
네, 이런 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거. 네, 뭐라고요? 이거. 아, 그게 아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니것은 역신의 달이라고 보면 되겠죠. 역신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니것에다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처형의 얼굴을 집에다가 그려놓으면요 병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풍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형은 단순히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서양에서 그런 약품을 가지고 온 사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처형이 그런 거지. 의사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 이 약을 먹으면 좀 나으실 겁니다. 하고 자기가 왔다는 표시를 해놓고 가면 이제 병이 있어. 병이 안 걸리고 잘 낫는 거지.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처형과 밑에 3번 성격 부분에다가 주술적 무감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무속 신앙과 관련된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이런 걸 보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네. 좀 감흥이 없지? 재밌어요. 재밌죠? 이런 게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니야, 지민아? 너무 재밌다 막 이러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처형가에서 7번 문제는 안 하는 겁니다. 7번. 7번 하지 마세요. 7번. 자,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죠.